네, 시청자 여러분, 저 경기도 안성에 왔습니다. 이 경기도 제일 남쪽, 안성 지나면은 이제 충청남도가 됩니다. 이 경기도 안성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 금종래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저 인천의 서구에 공정수 후보 대담을 할 때 그 격려차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금종래 후보가 여기 경기도 안성에 사무실 개소가 오늘 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맞춰서 내려왔습니다. 우선 저 사무실 이렇게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하신다 그러니까 좀 격려의 박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성구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성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금종래라고 합니다. 제가 구독자인데요. 101만이 있는 아주 어마무시한 아주 유명한 유튜브 우리 고 박사님 이 먼 곳 경기도의 가장 남쪽까지 찾아와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기운을 받아서 제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정치를 오래 하신 것 같던데요. 네, 좀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2002년도에 월드컵, 한일 월드컵 회의 있을 때 제가 지역구 출마해서 당선돼서요. 경기도 의원으로. 도의원으로? 네, 예.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도의원은 그동안 하시다가 네. 국회의원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국회의원 왜 그 전에라도 도전을 하셨을 만한데? 불행하게도요. 꿈은 있었죠. 꿈은 예. 있었지만 기회가 균등하지 않았어요. 기회의 문까지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절반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여성에게는 그런 기회의 문이 너무 좁아서 문을 노크는 해봤지만 저에게 이렇게 뭐 선수로 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누적돼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도의원을 했던 남성 의원들은 국회의원 3선, 4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불공정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아니 이 정치권에서는 입만 열면 여성 우대, 청년 우대 말들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네.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불이익을 줍니까? 그렇죠. 말은 사실은 왜 청년 우대 또 뭐 여성 우대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 않으면 당선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달콤한 언어로 여성들을 좀 이렇게 좀 매혹당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성에게는 정치의 기회를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조연으로만 있으라는 거예요. 주연이 하고 싶은데 좀 히로인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왠지 정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의 한국 여성 정치는 그냥 여성은 그냥 선거 운동원으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서고 군사 5대 강국에 들어서지만 맞습니다. 여성 정치만은 여전히 낙후됐고 후진적이다. 저희가요. IPU라 그래서 세계 그 연맹이라는 데가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은요. 세계 의원 연맹. 세계 의원 연맹에서 이번에 121위라 가장 OECD 국가의 경제는 10위권인데 아니, 그럴 리가 있나? 121입니다. 네네.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주소예요. 아이고, 거의 창피하네. 여성 정치는 아주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22대 총선을 앞둔 현 주소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지난 주말에 춘천 갔는데 네네. 춘천에 출마하는 그 김혜란이라는 여성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당선되면 강원도 최초의 여성 지역구 의원이 됩니다 이러더라고.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그 후보도 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비슷하지 않겠냐고요. 맞아요. 왜 우리가 최초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그 자체도 불평등한 거죠. 기회가 그만큼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희소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초가 결코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금종래 후보는 한 30년 가까이 정치판에서 도의원도 하시고 또 지역 정치 활동을 쭉 해오시고 중앙당에서도 활동 쭉 해오셨죠. 네,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수석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중앙당에서는 여성위원회 말고는 다른 위원회 못 맡아요? 당원에 그렇게 돼 있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여성 당원들을 만나보면 전부 여성위원회 소속이야. 그럼 여성에 남성이 가겠어? 여성위원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조직이 정당 조직이 좀 그렇습니다. 이거 참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러나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동안 그냥 계속 축적만 돼 있는 이 금종래 후보의 역량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말 활짝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국회 가시면 어떤 일 하실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작년에 사실은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이 이 안성에 있습니다. 예. 한경국립대학이라고 해서 예, 한경. 네, 이번에 같이 했죠. 복지대학하고 한데 합쳐서. 그래서 한경국립대학이 있는데 작년까지 제가 이제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엄마이고 또 교육에 관심이 많고 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논리는 교육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뜨는 이유도 사실은 교육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파라콘 때문에 뜬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여러 상임위원 중에서 반드시 교육위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네. 교육 개혁할 것이 너무 많고요. 역사를 바로잡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과 역사 바로잡기를 위해서 네네. 국회 교육위에서 활동하겠다. 네네. 그 교육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이 사교육 그 커넥션 타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교육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네네. 그러나 여전히 좀 미흡해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를 교육부가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이 역사와 바로 세우기는 어떤 뜻입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공부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가 네. 좌파에게 사실은 옛날에 뭐 저도 이제 교수를 했지만 스승의 뭐 그림자도 안 밟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네.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교원 노조가 생기면서 스스로가 존경심을 짓밟아 버리고 노동자의 역할로 변환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노조원이라고 네, 스스로 이거는 칭했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고 그 가장 그 뭐랄까 그런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인권 운동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학생 인권이 우선이 아니고요. 네. 교원 인권이 우선입니다. 근데 제가 경기도원을 있을 때 그때 최초로 김상권 그때 교육감께서 예. 학생 인권 조례를 처음 만들었고요. 그때 2010년, 11년. 2010년입니다. 예.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무상급식은 사실은 학부모들이 쏘은 거예요. 학교 급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급식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무상이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들의 존귀한 표를 앗아간 거죠. 그러면 박사님,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누굴 먼저 줘야 될까요? 가장 아니, 좀 성장이 어려운 사람. 어렵고 또 가장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어허. 아니면 중학교부터.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1학년부터 3학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의 나이가 젊은 사람들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아하. 무상급식은 아닙니다. 제가 엄청 싸웠어요. 김상곤 그 감하고. 김상곤이는 사실은 이제 교육청은 네, 대학 교육은 교육부에서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초중고를 하거든요. 네. 근데 김상곤이는 대학 교수만 했던 사람이에요. 교육 현장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맞습니다. 그 무상급식 그거 하나 끌고 와가지고서 맞습니다. 네. 손쉽게 교육감 되고 그리고 난 총리까지, 다음에 총리까지. 예, 총리까지 했어요. 교육부 총리까지 어허, 했죠. 이런 참네. 자, 그래서 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반드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저는 이 국민의힘이 그 최근 건국 전쟁의 열풍을 보면서 진짜 반성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영화 하나가 이렇게 막 우리 국민들을 막 격동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종북주사파에 의해서 막 왜곡됐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그 진면모를 지금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 하라고 우리가 집권당 국회의원들 뽑아주고 또 윤석열 정부 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도대체 집권당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권당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국회라는 기구는 헌법기구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입법 활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절대 네. 다수 180 이상이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원하고자 하는 모든 개혁을 하나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를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대 총선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떤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주의냐 딱 두 단어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국민의 힘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는 국민의 힘에 여러분의 표를 몰아주시지 않는 한은 이것이 4년이 또 연속되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22대 총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만 바꿨을 뿐이다. 이런 네, 자조적인 맞습니다. 얘기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하게끔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해야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되고 우리 자유우파가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가 가능해질 겁니다. 네. 자,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니까 비례대표가 아니고 네네네. 지역구 국회의원은 또 지역 발전에 그 책임을 져야 될 자리거든요. 맞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일부터 하실 거예요? 제가 안성에는 한 거의 17년 동안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제가 현 눈으로 봤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곳이 요지부동 못하는 곳이 안성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오셔서 보셨다시피 여러분 오늘 메인 도로가 38번 국도예요. 근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7년째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3.8km밖에 되지 않아요. 이 짧은 도로를 7년이나 계속해서 지연되고 지금도 개발한다는 것은 이거는 일하지 않았다는 증표입니다. 몇 킬로요? 3.8km입니다. 3.8km를 7년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저 남미 어디예요? 남미는 남미죠. 경기도의 가장 최남단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성 IC를 지나오다 보면은 같이 메인 도로가 연결되는데 평택하고 안성하고 경계선이에요. 근데 우리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평택은 인구도 60만을 바라보고 있고요.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저쪽은 평택 이쪽은 안성. 네, 그 같은 메인 도로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땅값이고 모든 재산권이고 아파트 값이고 모든 것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이 너무 차등이 나요. 불균형한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그래도 믿고 신뢰하고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일하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일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 하면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 당입니다. 네. 여긴 더구나 초선 재선도 아니에요. 4선이에요, 4선. 어떻게 하셨어요? 4선 중진이 버티고 있는 곳인데 아니 3.8km를 7년 동안에 마무리를 못해요? 네. 내가 나가서 밤 사이에 삽질을 해서라도 그건 하겠다. 아니 근데 그렇지만 그 김학용이라는 사람 4선 의원이고 또 김무성의 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서 되게 안성 그러면 뭐 거기는 김학용 지역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중앙정치판에서는. 네네네. 국회의원 하려면은 좌파와 싸우기 전에 경선부터 해야 되는데 그 쉬운 상대가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 도전 지역입니다. 네. 네, 도전하러 왔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이길 수는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선거하러 왔으니까요. 예.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일단은요. 예. 요즘에 시민의 의식은 굉장히 민도가 국회의원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가장 국회의원보다 더 훌륭한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네. 다만 국회의원만 모르고 있다는 게 참 불행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변하지 않은 30년 동안 인구가 지금 우리가 18만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오히려 1년 사이에 줄었어요. 인구가 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인구는 뭐냐면 경쟁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도의원을 두 번 해봐서 아는데 31개 시군에서 인구수에 따라서 자리 배석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경기도 도의회 25위입니다. 25. 31개 시군에요. 안성이 25위예요. 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력이 없는 도시고요. 이미 죽어 있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하느냐?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저는 제가 진짜 일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예. 이번 선거는 뭐냐? 아까 제가 두 마디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민주주의나 사회주의냐?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저는 제가 슬로건이 진짜 일꾼이거든요. 이번에 가짜 뉴스, 가짜 일꾼 다 없애버리고요. 진짜 찐 일꾼이 살아남는 그러한 선거가 될 거로 확신하고요. 진짜 일꾼이거든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여기 뭐 가짜가 누군지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금정래 후보는 나는 진짜 일꾼이다, 찐 일꾼이다 그러시는데 일을 잘하세요? 네, 저는 일을 너무 좋아하고요. 매력도 있어요. 정치가 뭐 박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아, 여성이 험난한 여성이 뭐 정치를 하느냐. 근데 저는요. 정치 철학이 뚜렷하고요. 네. 정치는 매우 매력 있어요. 그 매력은요. 네. 시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권한이든 큰 권한이든 맡겨줬을 때 안 되는 것을 풀어내는 것이 능력이고요. 안 되는 것을 이뤄냈을 때 그 보람, 자아 성취, 시민들의 그러한 기쁨 이것은요.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권력을 대신해서 시민들이 맡겨줬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대신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저는 진짜 일꾼이기 때문에요. 저 자신을 위해서 일 안 해요. 알겠습니다. 대신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네. 그
선거 때가 되면 여러 시민단체나 이런저런 공공기관들에서 이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같은 거를 해서 발표도 하고 그래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평가하는 게 제일 정확한지 혹시 아세요? 누가 평가하는 게 국회의원 중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쪽 누가 평가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 공무원들 평가가 제일 정확해요. 왜냐하면 100만 공무원들은 300명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통제 감독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은 왜 무슨 민원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이 민원이 안 된다는 이유만 100가지 넘게 갖고 있어. 책상 안에 딱 넣어놓고 있어. 그래서 누가 갖고 와서 이 민원 가져오면은 여기서 1번 이유 꺼내고 2번 이유 꺼내. 100가지도 넘는다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이걸 해줄 수 있는 이유도 100가지쯤 된다는 거야. 그게 인허가건이에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빠삭하게 이 행정을 꽉 잡고 있는데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실에서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이 비서들이 이제 국정감사를 위해서 막 자료 요청을 해요. 정부에다가. 네. 도의회 할 때도 그렇게 하셨죠. 네, 행정감사 예, 합니다. 경기도에다가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가를 보고 실력을 바로 평가해. 보나마나 뭐 별건 아닌 것만 잔뜩 신청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 그럴 때는 막 해줘. 예.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하는데 그거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의원실은 특별히 경계령이 내려져. 야, 저 의원은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 핵심 포인트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거짓말하지 마라. 한 번 걸리면 우리 죽는다. 맞아요. 네. 그냥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 실력 평가를 제일 정확하게 해요. 시민들은 바깥에서 한 언론을 통해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체를 정확하게 접근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는 우리 금종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공무원들이 제일 겁내는 국회의원이 될 것 같아. 경기도청 공무원들 많이 괴롭혔죠. 도의원 할 때. 근데 기분 나쁘지 않게 괴롭혔고요. 예. 네, 아주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정말 그 자료를 찾아내고, 근데 공무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보통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무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다수의 남성 의원들이 되겠죠. 다음에 그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그렇지. 그냥 던져만 놓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예, 예. 근데 저는요. 될 때까지 하거든요. 3년에 걸쳐서 제가 성과를 낸 기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제 일이기 때문에 예. 시민들이 저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요. 재산권 지키는 거, 그러니까 생명을 이런 지키는 사람을 거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한다고. 무서워하는데 좋아도 합니다.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대체로 여성 정치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할 때 네네. 이렇게 민원을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2, 3주 지나서 꼭 챙긴대요. 그럼요. 네. 그 민원이 지금 어디가 있냐. 그럼요. 예. 이거를 꼭 챙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걸 2, 3주 전에 이 민원은 어느 부서에다가 전화 해놓고 난 다음에 2, 3주 있다가 그 비서한테 물어보거든. 네, 맞아요. 그 민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모르고 있으면은 옷 벗어야지 뭐.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남성 의원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별로 못 들었는데 여성 의원들은 이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고 또 나경원 대표도 네, 그랬고 하여튼 여자들 알아줘야 돼. 꼼꼼한 거. 네, 꼼꼼합니다. 예, 우리 경기도 안성의 찐 일꾼입니다. 찐 일꾼. 금종래 후보와 지금 대담하고 있는데 3시가 다가와서 이제 여기 사무실 개소식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니까 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성국 TV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안성에 있는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설 연휴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면 저희가 면접을 봐야 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시간 앞에 개소식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권력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요. 여러분 대신해서 진짜 일꾼의 노력을 할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정말 일 잘하는 정말 보람된 그러한 여성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고요.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성국 박사님 이 최남단까지 달려오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부탁도 안 드렸거든요. 근데 와주신 거에 대해서 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제가 일로서 보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일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경기도 최남단, 경기도 안성에서 우리 금종래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네.